여러분, 무적 함대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1588년 여름 스페인의 거대한 함대가 영국을 덮치려 했고 영국이 이를 통쾌하게 격파하면서 역사가 뒤집혔다. 교과서에서 흔히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기록을 따라가 보면 이 사건은 단순한 영국의 완승이라기보다 전략의 결함, 동맹 연락의 실패, 전술의 변화, 그리고 바람과 바다가 한꺼번에 얽힌 훨씬 복합적인 장면으로 보입니다. 먼저 우리가 스페인 무적 함대라고 부르는 그 함대의 공식 명칭은 스페인 아르마다, 말 그대로 함대입니다. 그리고 그 무적이라는 수식은 당대에도 선정과 인식이 겹쳐 만들어진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스페인 함대는 대략 130척 규모였고 승선 인원은 수천의 선원과 수만의 병력으로 구성된 해상 원정군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의 잡정 구상은 단순했습니다. 스페인의 함대가 영국 해협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네덜란드 지역에 주둔하던 파르마공의 육군이 바지선과 수송선에 올라 영국으로 건너오게 만들겠다. 함대는 상륙을 직접 하는 주력이라기보다 상륙을 보호하는 거대한 방패였던 셈이죠. 그런데 이 설계도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있었습니다. 파르마의 병력이 움직이려면 해협을 가로질러야 했는데 그 구간은 네덜란드 해군의 영향권이었고 스페인 함대가 마음대로 드나들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연락과 준비가 계획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한편 영국 쪽 지휘체계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드레이크가 다 했다가 아니라 조금 더 조직적입니다. 총지휘는 찰스 하워드가 맡았고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부사령으로 배치됩니다. 즉 드레이크는 영웅 한 사람이기보다 전장의 능력을 시스템 안에 편입시킨 카드에 가깝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하워드를 총사령으로 세우고 드레이크 같은 노련한 항해 전투 인력을 곁에 붙였다는 점 자체가 당시 영국이 할 수 있었던 현실적인 최적화였죠. 그리고 결정적 장면은 우리가 흔히 칼레 해전이라고 뭉뚱그려 부르는 구간에서 벌어집니다. 1588년 8월 초 스페인 함대는 칼레 앞바다에 정박합니다. 여기서 파르마공과의 합류를 기대했지만 준비는 생각보다 더뎠습니다. 그 사이 영국 함대는 밤을 택합니다. 8월 7일 밤 영국 측은 화공선 8척을 스페인 함대가 밀집 정박한 칼레 해역으로 흘려보냅니다. 불길 자체보다 더 큰 효과는 공포와 혼란이었습니다. 스페인 함선들은 충돌과 화재를 피하려고 닷줄을 끊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대열 붕괴가 다음 날의 전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588년 8월 8일 우리가 역사에서 더 결정적 교전으로 꼽는 그라블린 해전이 벌어집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힘싸움이 아니라 거리의 싸움이었습니다. 스페인은 여전히 백병전, 승선전에 강점이 있었고 영국은 더 민첩한 함선 운용과 원거리 포격을 더 공격적으로 활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스페인 함대는 더 이상 원하는 형태로 대열을 다시 묶기 어려워졌고 위험한 얕은 해역과 바람까지 겹치며 동쪽으로 밀려나는 것을 피해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흔한 영국의 완전격파 서사와 다른 지점입니다. 스페인 함대의 손실은 분명 컸지만 대규모 파괴가 전투 그 자체에서만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스페인 함대는 결국 북쪽으로 후퇴해 영국 제도를 크게 돌아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근해를 통과하는 귀환로를 택하게 되는데 그 길목에서 폭풍과 난파가 이어집니다. 기록은 하느님이 바람을 불게 하자 그들이 흩어졌다 같은 표현으로까지 남아있죠. 결국 수많은 배가 특히 아일랜드 해안에서 자초, 침몰했고 인명 손실도 전투 못지않게 커집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때부터 영국이 곧바로 최강 해양 국가가 되었고 스페인은 즉시 몰락했다. 이 한 줄로 정리하면 사실을 너무 단순화하게 됩니다. 스페인은 여전히 강대했고 전쟁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1588년의 실패는 상륙전 설계도가 현실의 조류, 동맹, 연락, 운용 문제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입장에서는 드레이크 같은 인물을 영웅 서사로만 소비한 게 아니라 조직의 퍼즐 조각으로 배치해 성과를 끌어낸 말 그대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쓴
사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덧붙이면요. 드레이크는 분명 뛰어난 항해자이자 전쟁의 기술자였지만 동시에 사략성과 약탈의 시대가 낳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해적 미화가 아니라 냉정하게 말해 국가가 부족한 역량을 외부의 실전 능력으로 보완할 때 어떤 성과와 어떤 그림자가 함께 따라오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건 한 장면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습관입니다. 칼레의 밤, 불붙은 화공선 8척은 분명 큰 전환점이었지만 그 뒤에는 준비되지 않은 합류, 대열 붕괴, 전술의 변화, 그리고 바람과 암초가 만든 복합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조직도 마찬가지죠. 전쟁이든 프로젝트든 결국 승패는 누가 더 강했나가 아니라 누가 더 현실적으로 설계했고 누구를 어디에 배치했나에서 갈립니다. 감사합니다.